성탄절 밤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인데도 뉴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단, 이름, 사진을 자신의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공당에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죠.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뉴스들보다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자신이 그 초등학교 때 다녔던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49년 만에 찾았다. 그래서 목사님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났다. 초등학교 때. 라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성탄절이나 또 부처님 오신 날에 대통령이 절에 가고 교회 가는 건 뭐 의례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49년 만에 윤 대통령이 다니던 초등학교 때 다녔던 영암교회를 찾아간 이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대통령들이 그동안 다 해왔던 겁니다. 제가 굳이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법학을 공부해 보니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30년 훌쩍 넘게 35년 넘게 이 청와대도 취재를 하고 대통령의 어록 뭐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봐 왔는데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대통령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의 유일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민과의 대화, 정확한 이름은 국정과제점검회의였죠.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신의 경험과 지금의 국정 운영 방향, 정책을 설명하면서 접목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쉽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이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경선 기간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먹혀 들어갈 것이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지점, 윤석열식 소통 지점은 이런 것일 것이다. 교회에 49년 만에 찾아가고 50년 만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대통령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법학을 공부해 보니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고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죠.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신선하다. 이런 것이 이제 소통이고 감흥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윤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윤 대통령은 불교와는 또 어떤 체험이 있을까? 이런 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경찰을 피해서 절에 도피한 적도 있고 그런 체험들이 어떤 형태로 묻어나게 될까? 대국민 메시지로 나오게 될까? 그런 기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신선했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당이 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하는 행동은 조국 재판 때도 조국을 수사한 검사 이름 명단이 떠돌고 인터넷에 판사 얼굴이 떠돌고 그래서 좌표 찍기다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지금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16명입니다.
부장검사 이상입니다. 실명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서는 민주당 홍보국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를 비롯해서 검사들 이름을 많이 거명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설명하면서 그 자료들을 언제나 설명해서 배포한다. 그래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변명입니까? 제가 참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쓰레기 정치입니다. 검사나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나 검사는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전체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공무원에게 국가에 헌신할 의무를 국민들이 강요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어느 당원이 이런 일을 했다. 누가 지지자가 이런 일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공당이라고 소위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는 연간 수백억 또는 선거가 있는 때는 수백억, 수십억씩 예산을 챙기는 공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에 대해서 이 명단을 공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좌표찍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걸 쓰레기라고 하지 않으면 뭘 쓰레기라고 해야 합니까? 민주당에도 합리적이고 앞으로도 정치를 해야 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참으면 정치하는 내내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나라고 묻게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조국의 재판에 검사를 공개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들이 한 겁니다. 소위 조국 수호대나 이렇게 개딸루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홍보국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압도적입니다. 나경원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요즘 자기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당대표 되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 부위원장이 상임직이 아닙니다. 비상임직이어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장연대가 가장 친윤을 대표하는 지금 현재는 거기에 나경원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기현, 나경원, 장제원을 연결하는 이름이 장명이 나오고 이럽니다. 장명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경원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제 나경원도 대표적인 친윤 의원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나경원이 압도적입니다. 안철수에 비해서도 10% 이상 높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하면 나경원이 출마하면 상당히 당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그동안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좀 실수를 한 부분도 있고 나경원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제 송원재 TV 댓글에도 여러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나경원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장 앞장세우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자신도 확실하게 친윤 의원이다.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르는 것이다. 중간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총선도 이길 수 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나경원이 맡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못한다는 시그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출마할 생각이었다면 저출산 부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부위원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걸 자기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걸 맡을 때. 저출산 부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출마를 하려면. 내려놓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협의를 해야 할 테고 당원들, 국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적인 결단을 할 때 선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굳이 제가 저출산 이 부분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 부위원장은 맡고 싶고 또 여전히 전당대회를 하고 또 룰도 바꾸고 하니까 전당대회 대표도 나오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경원답지 못하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경원과 김기현, 장제원 뭐 이름을 뭐 이상하게 뭐 짓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장제원이죠. 그러니까 장제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심이고 윤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심이죠. 당원들의 뜻이죠. 윤심, 장제원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뜻을 읽고 이제 윤석열 친윤 대표 후보를 뽑는다라는 거거든요. 김장연대든 뭐 나장연대든 뭐 이름은 어때도 좋습니다만 김기현과 나경원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장제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경원이냐 김기현이냐를 정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의도로 읽힙니다. 그런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부위원장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 또 당원들, 국민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한다. 당권 도전을 할 생각이었다면 저출산 부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옳았다. 생각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의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자세를 가다듬고 가눌 줄 아는 그런 깔끔한 정치 행태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밤 되시길 바랍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